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월요일에는 걱정 말아요 그대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라는 의미의 욜로족이 요즘에 늘고 있다고 하죠. 욜로, Y-O-L-O. You only live once의 앞글자를 딴 얘기인데요. 현재 행복을 위해서 소비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욜로를 뛰어넘어서 심지어는 티끌 모아봤자 티끌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리곤 합니다. 자, 사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어떤 면에서는 무절제한 소비 생활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그래서 또 경제적인 곤란을 겪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걱정 말아요 그대 이 시간에 재무과학연구소 엄진성 소장과 함께 욜로 재테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네요. 네, 반갑습니다. 한참 됐어요. 계절이 몇 번 바뀌는 동안.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나와주셔서 저희가 감사하죠. 네. 그러니까 또 오랜만에 나와도 또 괜찮죠? 많은 사람들이 친근하게 대해주니까 좋으시죠? 네. 지난번에 방송 듣고 또 저를 기억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연락을 주신 분도 계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당신의 전성기 오늘은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친숙한 프로그램이에요. 네. 제가 앞서서 인생은 한 번뿐이다. 이렇게 이제 욜로를 말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욜로 라이프 스타일, 욜로 소비 스타일에 대해서 우리 엄 소장님께서는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최근에 여기저기에서 욜로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욜로 라이프에 대한 이제 국민적인 관심이 굉장히 뜨거워지면서 사실 대한민국이 욜로 열풍에 지금 쌓여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재무 설계를 하고 있는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욜로에 대한 잘못된 해석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요즘에는 여러 가지 문제로 스트레스도 많고 또 가슴이 답답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욜로 또 즉 인생은 한 번뿐이다. 인생을 즐겨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답답했던 가슴도 또 뻥 뚫어주는 이렇게 시원한 사이다처럼 아주 매력적인 단어로 들릴 수밖에 없겠죠. 오래전 얘기지만 모 카드사 광고에서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런 광고도 얼마나 듣기 좋은 단어고 환상적인 문장이었습니까? 그 후에 카드 소비가 늘어났고 자연스럽게 부채가 늘어나게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욜로라는 단어를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해보면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니까 즐겨라 이런 뜻이 아니라요.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자신만의 인생의 의미를 찾으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욜로를 잘못 해석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욜로를 인생과 연결시켜야 되는데 욜로를 소비와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인데 어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충동적으로 여행을 간다거나 평소 사고 싶었던 물건들을 그냥 마음대로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소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이런 경향이 물론 제가 연령대를 이렇게 콕 집어서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좀 젊은 연령층에서 이런 패턴이 더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경제관념이 좀 부족하고 그동안 소비를 마음껏 하지 못했었는데 소득 활동을 하면서 그 소비에 대한 욕구를 분출할 수밖에 없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욜로를 타겟으로 해서 모든 기업체와 각종 매체에서 욜로 하면서 이 상품을 사야만 욜로족이다. 이런 식의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도 좀 알아보면요. 욜로족 전용 여행 상품, 욜로족 아이템, 또 욜로족 전용 카드, 각종 상품과 마케팅 상품에 욜로라는 단어를 붙여서 소비를 많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개인 파산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때문인 건 꼭 아니겠지만. 그렇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안타까운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신용 회복과 또 개인 회생 그리고 파산 신청을 하고 또 상황이 안 좋으니까 구제해달라고 이렇게 구제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있는 20대 청년들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20대 파산자는 이미 10,000명을 넘었고요. 구제 프로그램에 등록한 그 등록자 수는 26,000명이 넘습니다. 이유를 보면 다양하겠죠. 학자금 대출도 받고 또 대학 들어갔는데 취업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생활비는 계속 또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생긴데 스트레스도 많고 또 친구들을 보니까 마음껏 여행도 다니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나도 욜로족이 되고 싶다. 욜로의 삶을 살고 싶다. 이래서 소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제 인생을 길게 보고 인생의 그 계획을 세우는 의미에서 또 욜로가 쓰였으면 좋겠는데 그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지금 보이는 것만 급급해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근데 이 욜로 스타일의 이런 패턴이 사실은 젊은 세대만이 아니고
저 같은 연령대에도 네. 중장년층 사이에서도 실제로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요. 네. 또 욜로의 그 패턴을 좀 지향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긴 해요. 맞습니다. 예. 욜로를 제대로 이해하신 분들은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라이프 스타일로 이렇게 변경을 하시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 어디에 소비를 해야 될지, 어떻게 저축을 해야 될지, 어떤 소비를 하지 않을지가 명확해집니다. 네. 이것은 욜로를 정확하게 이해하신 분들이 하시는 패턴인데요. 욜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만 그냥 충동적인 소비를 많이 하시는 거고요. 네.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서도 50대 이상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그렇죠. 텐데요. 이 욜로는 삶에 집중하고 내 자신에 집중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욜로를 제대로 이해하시면 100세를 살아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욜로라는 것이 이제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라 해서 무조건 뭐 무력을 채우고 소비하라는 게 아니죠. 아니라 그렇죠. 좀 절제할 건 절제하면서 맞습니다. 자기 개발을 위해서 쓴다거나 맞습니다. 그렇죠? 인생 이제 좀 길게 보고 뭐 이상을 실현한다고 할까요?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기 개발에 좀 충실하자는 의미가 더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 그 개그맨 김생민 씨. 네네. 재무상담가로 요즘에 또 활동하시는 것 같아요. 화제가 네. 되고 있는데, 우리 엄 소장님도 또 그에 못지않게 또 이제 전문가로서 하실 네.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네. 예. 욜로 라이프를 지향하는 분들이 혹시 주변에 있다면, 네. 그 주변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좀 하고 싶으신가요? 그 방송에서 저도 네. 이렇게 상담하시는 거 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일단 유명하신 연예인 분이 방송에 나와서 소비에 대한 부분도 좀 지적을 하고 네. 돈을 아끼고 또 절약하는 방법도 이런 팁들도 알려주는 모습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았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욜로 라이프를 꿈꾸고 이렇게 지향하시는 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절대 욜로 라이프를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욜로 라이프는 돈을 막 물 쓰듯 쓰라는 말이 아니고 그렇다고 또 돈을 미친 듯이 절약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네.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찾는 그런 과정을 해보라는 얘기고요. 욜로를 핑계 삼아서 소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뭐 인생 한 번뿐인데 어때? 그냥 사자, 지르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는데 그리고 요즘에 그런 말도 있잖아. 티끌 모아 태산 아니야. 티끌 모아봤자 티끌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래 그냥 집 안 사고 그냥 쓸래. 나 차 사고 그렇죠. 그냥 예. 그렇게 쓸래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욜로 하다가 골로 간다 이런 표현도 많이 쓰고 있고요. 네. 욜로족 소비를 하시는 분들을 제가 살펴보니까 대부분 1인 가구입니다. 지금 1인 가구가 엄청나게 늘고 있는데 1인 가구의 빈곤율이 무려 50.5%가 넘는다고 합니다. 평균 빈곤율이 16%인 것에 비하면 네. 상당히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고요. 욜로를 제대로 이해하시면 이렇게 소비만 하는 행위가 아니니까 내 삶을 좀 집중해서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티끌 모아 티끌이 아닌 그야말로 정말 티끌 모아 태산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지금의 재무 상태를 점검해보고 어떻게 계획을 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뭐 계획을 할 수가 없어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특히 젊은이들은. 왜냐하면 월급이 오늘이 월급 날짜다 예를 들어. 맞습니다. 오늘이 통장에 월급 들어오는 날이야 하고서 다 저녁 때 통장을 보면 월급이 그냥 온데간데 없이 싹 다 나가버린대요. 그렇죠. 예. 통장 잔고가 영원으로 남아있죠. 그만큼 이제 뭐 카드 그런 돈 내야 되고 대출 이자 내야 되고 하다 보면 뭐 계획 세울 수가 없다고 맞습니다. 그런 얘기들 하거든요. 네. 재무 상태를 점검해볼 필요가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카드값과 대출 금액이 많이 늘어서. 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티끌 모으면 티끌밖에 되지 않습니다. 티끌을 모으지 마시고요. 네. 반드시 급여의 일부분을 가지고 자산을 모으는 행위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돈을 모을 생각만 하시는 게 아니라 네. 돈을 어느 정도 모은 다음에는 반드시 자산을 모으셔서 이 자산이 계속 늘어나고 불어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자신의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자산을 늘리라. 네, 그럼 그 맞습니다. 자산은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종잣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최소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으로도 충분히 욜로 라이프를 살 수 있고 자산을 불려갈 수 있는데요. 너무 작은 돈에만 집중해서 네. 돈만 이렇게 모으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돈을 빨리 자산으로 바꾸시고 자산에서 발생되는 이자 수익이나 이런 수익을 가지고 돈을 더 빨리 모을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하시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일단 그 네. 종잣돈을 만들려면 일단 뭐
카드값도 줄여야 되고 빚부터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카드값이 많고 또 대출 금액이 있고 네. 이러면 사실은 종잣돈 모으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따라서 내 상황을 정확하게 점검해 보시고 내가 돈을 모을 수 있는 구조인지 돈을 모으지 못하는 구조인지를 가장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재무적인 구조를 조금 바꾸실 필요가 있겠죠. 돈을 모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 너무 나가는 게 많아서 그럼 일단 쓰는 패턴을 좀 줄여야죠. 욜로족 유행이라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네. 예전에는 과거에는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월급을 받아오시면 많지 않은 월급이었어도 그 돈을 고스란히 모으는 걸 가장 먼저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돈이 없으면 쓰지 말자. 돈이 생기면 쓰자.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네. 자산을 만드시고 부를 만드셨는데 지금 같은 시대에서는 신용카드도 그게 굉장히 문제예요. 사용하기 쉽고요. 네. 또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거 있잖아요. 마이너스 통장도 그렇고 대출도 그렇고 네. 너무 이렇게 대출을 사용하기 쉬운 세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네. 돈을 모으라는 얘기보다는 돈을 쓰라는 얘기가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네. 정말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는 뭐 젊은 사람들도 아니 뭐 그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한도까지 다 쓰는 분들도 네.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안 쓸 수는 없어요. 상황이 또 안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신용카드와 뭐 마이너스 통장 이런 거 어쩔 수 없이 사용하더라도 이왕이면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뭐 팁 같은 게 있을 수 있나요? 네. 한두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마이너스 통장을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는 사실은 자신의 재무 상태나 돈 관리하는 마인드에 문제가 생겼다는 점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든 이유를 살펴보면요. 혹시 몰라서 급할 때 돈이 필요할지 몰라서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네. 사실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비상금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고요. 대출은 이자가 발생하고 이자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네. 가장 비싸기 때문에 가장 비싼 대출 이자를 낼 필요가 전혀 없는 거고요. 근데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거 사람들이 많이 써요. 직장인들도. 네. 근데 그게 대출이라는 개념이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직장인들이 가장 쉽게 개설할 수 있는 통장이 마이너스 통장이고요. 가장 갚기 어려운 통장이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네. 저도 사실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저도 한 10년 전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든 적이 있었어요. 네. 월급이 한 200만 원 정도 될 때 한 1000만 원짜리를 만들었었는데 네. 그거 갚는 데 4년이 넘었습니다. 4년. 4년이 넘게 걸렸는데요. 통장에 1000만 원이 딱 꽂히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냥 내 그래서, 돈 갖고. 네, 후배들이 밥 사달라고 하면 제가 먼저 밥을 사고요. 네. 언제든지 월급이 발생되니까 또 갚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마이너스 한도까지 다 쓰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쓰다 보니까 은행에서 중간에 연락이 와요. 네. 마이너스 통장 잘 쓰고 계신데 한도를 늘려줄게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늘려줄게요.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뭔가 인정받은 것 같고 네. 신용이 올라간 것 같고 이래서 늘려주세요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후회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거 아주 중요한 팁인 것 같습니다. 지금 7237님. 네. 남편이 대기업에서 퇴직하고 다시 취직했는데 월급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제 월급을 합쳐도 예전에 받은 그 정도 월급 되는데요. 아파트 대출금 갚고 둘째 대학생 수업료 내기 버겁거든요. 적지만 적금 하나 들고 싶은데 어떤 종류의 적금이 좋을까요? 하셨네.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퇴직하기 전에는 소득이 어느 정도 있으셨을 텐데 퇴직하시고 새로운 직장을 찾았을 때는 이제 소득이 많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서 대출 이자와 자녀 교육에 관한 비용이 많이 나간다면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요, 가장 먼저 지금의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산이 있으신지, 그 자산이 부동산 자산인지 금융 자산인지, 여기서 소득 발생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꿀 수 있는지를 제일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되면, 지금 대출도 있으시고, 학자금 대출도 있고, 주택담보대출도 있으신데, 이 상황에서 저축을 하시면, 대출이자는 4%, 5%고, 저축이자는 1%, 2%입니다. 네. 그래서 조삼모사가 될 수 있고요. 비상금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시는 플랜이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고객분들마다 상황을 정확히 살펴보고 조언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저축 상품은 은행에도 많고 또 뭐 새마을금고, 협동조합 이런 데도 많지만 현재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점검하시고 나서 저축하는 게 맞는지 대출을 상환하는 게 맞는지 네. 비상금 먼저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 중에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래도 일단
대출금 이자 나가는 거 먼저 갚는 게 네. 그때 우선순위인 것 같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대출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네. 주택담보대출도 있을 수 있고 신용대출도 있을 수 있고 마이너스 통장도 있을 수 있는데요. 네. 대출의 금리가 가장 높은 금액을 확인하시고 더 그것부터? 네. 그리고 가장 자잘자잘한 대출 먼저 빨리빨리 상환하셔서 대출을 다 없애시고 딱 하나만 남겨놓으시고 거기에 집중해서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플랜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리를 일단 잘해야 맞습니다. 되는군요. 네. 살아가면서 인생 자체가 정리정돈을 잘하면서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빚도 그렇고요. 빚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유, 우리 온 나라 국민이 다 빚 때문에 그냥 난리 요즘 그런 것 네. 같아요. 네. 자, 3954님. 어제 국립극장에서 상큼한 모습 반가웠어요. 먼 발치에서 뵀지만 평소 목소리를 자주 접해서 그런지 낯설지가 않더군요. 덕분에 아내와 좋은 주말 보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뮤지컬 캐츠의 메모리 들려주세요. 라고 신청곡까지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3954님 어제 국립극장에서 같이 그 그레이스 가을을 알리는 재즈 콘서트 관람하셨군요. 인사 못 나눴네요. 저도 인사라도 나눌 거 그랬어요. 저희가 그 문자로 신청하신 그 분들께 이제 공연 티켓을 드렸는데 어제 함께 하셨군요. 어제 반갑게 인사 나눌 거 그랬어요. 좀 아쉽습니다. 아쉬운 마음을 오늘 그 신청하신 뮤지컬 캐츠의 메모리로 좀 달래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틀어드릴게요. 자, 우리 이야기 나누는 중에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걱정 말아요 그대 함께합니다. 오늘은 재무과학연구소 엄진성 소장과 함께 욜로 재테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재테크 얘기를 하다 보면은 돈도 없는데 무슨 저축을 해 이런 얘기 이제 나오는 게 다반사예요. 맞습니다. 돈은 누구나 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근데 많았으면 좋겠지만. 근데 이제 우리 소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없는 와중에도 조금씩 먼저 이렇게 좀 모으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제 모으기 전에 사실은 빚 갚으려고 하면 이자 내고 카드값 내고 하다 보면 사실 모으기가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하는 방법을 오늘 이야기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참 쉽지 않은 얘기지만. 그런데 이렇게 이제 카드값 갚고 카드값이 아니라 그달 쓴 카드값은 내지만 그게 밀리다 보면 이제 카드 빚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카드를 론도 받을 수 있고 카드를 통해서 이제 현금 그런 뭐라 그러죠? 현금 서비스 받고 또 대출도 받고 하다 보면 빚이 점점 늘어날 텐데 일단 빚을 갚아야지만 신용등급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대출이나 이런 빚을 관리하지 않으면 신용등급이 뚝뚝 떨어지는데요. 네. 반대로 대출을 잘 갚으면 신용등급은 올라갑니다. 네. 자, 신용등급 같은 경우는 점수로 계산이 되어 있어요. 1점부터 1000점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네. 등급으로 따져보면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대출 상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등급이 높으신 분들에게는 금리를 훨씬 낮게 해서 대출을 좀 해주고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내가 은행 거래를 하게 되면 그 은행 정보를 바탕으로 신용 정보 관리가 자동으로 됩니다. 등급도 네. 관리가 잘 되는데요. 내가 등급을 조금 더 올리면 대출 이자도 좀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 관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등급을 올리는 활동을 좀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신용 등급을 올리는 활동은요. 신용 등급은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가점을 추가하는 방식을 하시면 신용 등급이 올라가게 됩니다. 네. 기본적인 신용 등급에 포인트를 추가하면 등급이 올라간다는 얘기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통신요금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도시가스 이런 것들을 연체하지 않고 또 6개월 이상 연체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연체하지 않고 성실 납부를 하시게 되면 5점에서 17점 정도의 가산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점수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신용 등급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신청을 해야 됩니다. 네. 자, 신청을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요. 신용조회 회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네. 비금융 정보 신용평가 반영 서비스를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비금융 정보 신용평가 반영 서비스를 직접 본인이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비금융 정보 신용평가 반영 서비스. 그렇죠. 네.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셔서 내가 이런 연체 내역이 없고 성실하게 납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거 가점을 계산해서 신용 등급을 올려줄 수 있도록 포인트를 올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되면 이거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대출 받은 은행에서 이런 거를 알아서 알려주지 않죠.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 빌려줄 때는 이자 그렇게 해가지고 내라고 하면서 선심 뜨듯이 빌려주고 맞습니다. 이렇게 이자 금리 낮춘 대상이 될 때는 그런 거 안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굉장히 서운한 부분은요. 네.
직장 생활하다 대출을 딱 받았습니다. 네. 근데 직장을 퇴직하거나 직급의 변경이 생기거나 신분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 대출을 바로 상환하라고 연락이 오게 됩니다. 네. 정말 이렇게 돈 빌려줄 때는 천사처럼 이렇게 빌려주다가 네. 신분의 변경이 생기게 되면 바로 대출을 갚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지금 1092님이 분당 사는 40대 주부입니다. 저희 부부는 아직 아기가 없어서 노후가 더 걱정이에요. 제가 소자본으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목돈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디오에 처음 사연 보내는 거라 너무 떨리네요 하셨어요. 40대 주부신데 아직 아기가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걱정은 좀 더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지금 자녀교육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네. 돈 나갈 부분이 일단 좀 줄어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자본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투자하고 싶으신가 봐요. 노후를 위해서. 청취자분 같은 경우에 이제 아직 자녀가 없잖아요. 네. 저 역시 아직까지 자녀가 없습니다. 네. 결혼한 지 7년 된 자녀가 없는데 자, 자녀가 없으면 두 부부가 노후 준비는 충분히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자녀가 없다 보니까 자녀한테 지출되는 돈을 자신한테 쓰는 경우가 많고요. 오히려. 이 자신을 잘 모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히려 너무 소비가 크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소자본으로 투자하시는 방법을 문의하셨는데 네.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내가 안전하게 돈을 모으고자 하시는 분들은 은행 저축이나 예금을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네. 두 번째 주식이나 펀드를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고 요즘에는 크라우딩 펀딩이라고 해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께 돈을 모아주고 보내줘서 이자를 받는 방식도 많이 있는데요. 네. 실제 금리로 따져보면 12%에서 20%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오, 네. 이런 방법들 말고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내가 투자를 할 때 계속 불안하거나 수익률을 계속 체크를 해보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나한테 맞지 않는 투자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 욜로의 정신과 좀 위배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나한테 맞는 투자 상품을 선택하시고 네. 내가 잘 모르면 공부를 하시고 나면 그 상품이 더 이상 위험하지 않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계획에 맞는 상품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네. 중요한 것은 1,000만 원, 2,000만 원을 언제 어느 순간에 쓰실 건지 10년 뒤에 쓰실 건지 당장 쓰실 돈인지 거기에 맞춰서 금융상품 포트폴리오를 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노후자금 관련 얘기를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노후자금 관련 얘기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나와주셔서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좀 자세하게 좀 얘기 나눴으면 좋겠고요. 마무리 차원에서 현재를 희생하지 말자는 게 욜로 정신이기도 하니까 이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즐겁게 소비하면서 행복하게 돈도 쓰고 돈도 모을 수 있는 방법. 너무 맞습니다. 어려울까요? 지금 팁 하나만 주신다면.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요. 네. 욜로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네. 소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네. 내 삶에 집중하면 정확한 계획이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집을 살 것인지 내가 창업을 할 것인지 여행을 갈 것인지 내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계획에 맞는 소비와 저축 패턴을 만들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욜로는 100세를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50대 이상의 분들도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남은 인생 어떻게 보낼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순간에 욜로 그래 내 인생에 뭐가 제일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네. 다시 한번 결심을 하셔서 100세까지 건강하고 즐겁게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걱정 마라 그대. 오늘은 재무교육연구소 엄진성 소장과 함께 욜로 재테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당신의 전성기 함께하고 있는 시각 지금 11시 51분 향해 가고 있는데요. 끝곡 띄워드릴 차례가 벌써 됐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이윤수의 먼지가 되어 띄우면서 저는 물러갈게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10시 20분에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명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